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한 명을 흥분한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와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8명이 중학생 1명을 사흘 동안 집단 폭행한 무서운 사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입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으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 폭력, 그 새끼야. 이 새끼 쫄았다. 아, 존나 웃겨. 언어 폭력, 잘 썼다. 오. 금품 갈취, 야, 이게 네가 했다. 강요, 뭐야, 갑자기 난리야. 얘기하고 있잖아.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시대에 따라 신체 폭력에서 언어 폭력으로, 직접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1대1 혹은 다대다 폭력에서 1대 다중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했던 전과는 달리 요즘은 가해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행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1학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폭력에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전체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6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은 3.9%로 5학년과 6학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학생,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발생 시 어떤 절차로 처리할까요? 학교 내에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감을 위원장으로 책임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시키고 전담기구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사안 조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피가해자 측에서 모두 동의할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텐데요.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긴급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구한 뒤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사과,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처분을 놓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다 보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해 학생 측이 사과나 봉사활동 같은 경징계도 어떻게든 피하려는 겁니다. 피해자가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자체 해결 제도가 자칫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체 해결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먼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해 서면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관련 학생과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에 의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다수 피해 학생 또는 다수 가해 학생이 관련됐을 때 한 명이라도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심의하던 학교폭력 문제를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위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9가지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징계 조치사항 1호, 2호, 3호, 7호에 대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되지만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엄격히 고려해서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1호부터 8호의 조치사항을 2건 이상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특별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별 교육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치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피해 학생은 본인과 가해 학생의 조치 결과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해 학생은 본인의 조치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가해 학생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조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무엇보다 발견이 중요한데요. 학부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징후를 보겠습니다.
씻었어? 응. 아니 이게 뭐야? 뭐? 이거 몸자국 같은데? 아, 그냥 다쳤어. 너 이리 와봐. 다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 다쳤다고. 이게 뭐야? 죽고 싶어? 아들! 일어나야지! 얼른! 안 일어나? 아파. 또 시작이네. 또 아파? 진짜라고. 진짜 아프다고.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넌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얼른 일어나, 어? 싫어. 이외에도 운동화나 휴대폰이 자주 망가지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해 학생의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들, 밥을 줘야겠다. 아들! 엄마. 친구니? 아, 근데 이거 우리 아들 가방 아니야? 왜 친구가 들고 있어? 아, 게임에서 져가지고 얘가 들고 있는 거야. 어, 그래. 얼른 집에 가. 어? 얼른 집에 가. 어, 집에서 보자. 그래. 알겠어. 이따 집에서 보자. 아들, 밥 먹자. 얼른 나와. 근데 그거 뭐야? 뭐가? 그거 너 어디서 났어? 친구가 줬어? 친구가 그걸 왜 줘? 아, 그냥 친구가 줬어. 이외에도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고 친구 집에서 잔다며 외박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상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자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 학생 학부모님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다녀왔습니다. 으이구, 잘한다, 잘해. 너도 한 대 때리지? 그걸 맞고 다니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창피해서 어딜 다닐 수가 있어야 말이지. 누굴 닮아 저러냐?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우선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탓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피해를 당한 거가 우리 아이의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지 되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 입은 내 아이를 보듬어 주는 일부터 하시는 거가 필요하겠죠. 당신이 애를 그따위로 키우니까 그렇지. 뭐? 아니 애는 나 혼자 키워? 허구한 날 집구석에서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그럼 갈라서면 되겠네, 어? 그 학교폭력이라는 거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힘들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면서 우울한데 여기에 부모님이
우울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이는 훨씬 더 절망하게 되고 부모 생각보다도 더 과하게 좌절하고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좌절이, 나의 우울함이 우리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약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 해결하자, 해낼 수 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힘써보자 라는 그러한 격려의 이야기를 또 격려의 표정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식, 네가 우리 애를 때렸지? 네가 우리 애를 때렸지? 뭘 때려요? 내가 누굴 때렸다 그래?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진짜 노세 나 아저씨 알아? 너도 한번 맞아볼래? 이 자식이 진짜 어른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단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너무나 지나친 과잉 반응도 삼가야지 되고요. 좀 더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지 올바른 건지 그 해결 방법들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가해 학생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 애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지도 않았던데. 아차, 유정 어머니. 네?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한창인 애들이 좀 과격하게 놀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신고를 다 하시고. 애들 장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가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가해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또 뭐 별거가 아닌 거라든지 해서 자꾸 무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걸로 하고 싶고 돌리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무리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피해 학생 입장에서 뭔가를 또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나친 미리 앞서서 과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서로 상의해 가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오해요? 무슨 오해요? 아니,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가해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설마 그렇게 가해 행동을 했겠는가,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의 가담자일까라는 생각에서 부인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무조건 착한 아이인데 뭐가 잘못됐을 거다. 아마도 피해 학생이 뭔가가 잘못된 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폭력까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을 하게 되고요. 부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화합도 안 되고요. 용서도 안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해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절대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지 되는 게 우선이고요. 초반에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또 일단 가해 행동이라는 거는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사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윤희야, 많이 힘들었지? 아줌마가 먼저 사과할게. 우리 유정이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유정아, 빨리 사과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주라. 윤희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나마 이제라도 사과하니까 다행이네요. 윤희야, 괜찮겠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응, 그럴게. 정말 미안해. 단순히 어린 학생들의 문제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해 학생을 선도해서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애들 싸움이 어른들의 감정 싸움으로 그리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감싸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한다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와 선생님들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당신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예, 아버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니, 그러고도 선생이야? 우리 애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이 우리 애 인생 책임질 거야? 아버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예, 어머니 오셨어요. 제 선에서 다 해결한다니까요. 그 학생 부모님 연락처나 좀 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학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경찰이랑 변호사랑 알아서 싹 정리할게요. 그니까 연락처만 좀 주세요. 그게 어머니, 그게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는 저희가 드릴 수 없겠네요. 개인정보? 어디서 알려주는 거? 그냥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네, 여보세요? 선생님,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도 우리 얘 욕했다면서요. 어머님. 학생 훈계하려고 교육한 건데 욕을 했다니요, 어머니. 선생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해도 돼요? 듣고 저희도 똑같이 선생님 가만 안 둘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어머니.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또 지나친 양극화로 인한 그러한 논쟁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깔린 그러한 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학교 폭력 수위도 높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어나게 된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 같이 의논을 해서 잘 해결해서 나가는 거. 좀 더 넓은 안목에서의 해결을 해나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